여러분 방문해 주시어 환영합니다. 오늘 또 깊이 있는 이야기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은 밀라리의 회고록인 My Mother and Sacrifice에서 발췌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밀라의 어머니 타티안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그래요. 이런 매력적인 이야기에 빠져드는 건 항상 흥미로워요. 정말 흥미롭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한국 가정, 특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의 경험과 깊이 공감할 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공통적으로 겪어온 경험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중 하나는 타티아나의 어린 시절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이었어요. 밀라리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역사적인 요소를 정말 잘 엮어내면서 격동의 시대의 소련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굉장히 친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변화가 상당히 극적이죠? 와, 놀랍네요. 맞아요.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읽어보면 마치 전원 속의 평화로운 그림 같아요. 아무르강을 따라 뛰놀고 자연 속에서 자라는 전형적인 시골 생활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런데 갑자기 비극이 닥칩니다. 겨우 7살에 부모님 두 분 다 잃게 되는 거죠. 7살이라니 상상하기조차 어렵죠. 아이들이 얼마나 강한지 깊은 상실과 책임을 견디는 능력을 보면 정말 생각하게 돼요. 갑자기 돌봄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게 말이에요. 타티아나는 단지 견뎌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잘해낸 것이 대단하죠. 그야말로 어린아이였는데 그 나이에 갑자기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그녀의 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하게 되네요. 흥미로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회복력이라는 주제는 1937년에 한국인들이 강제 이주를 겪었을 때 더욱 강력하게 다가와요. 타티아나가 겨우 15살에 모든 것을 잃고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혹독한 여정을 떠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 대한 그 굳건한 헌신이 타티안에게 거의 본능처럼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 소련 정부가 한국인을 일본의 첩자로 의심하면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불신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당시 스탈린 정권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항상 내부의 적을 찾으려 했죠. 거기에다 일본이 제국을 확장하면서 극동 지역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 공동체가 안타깝게도 쉬운 표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치 세계적인 정치 속에서 그저 휩쓸려버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대규모 강제 이주가 발생하게 되었죠.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가축 화물차에 실려 끔찍한 여정을 겪게 됩니다. 에밀리 리는 당시의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굶주림, 질병, 그리고 흩어진 가족들. 그리고 저에게 특히 남은 한 가지 디테일이 있어요. 바로 여권과 문서들이 압수되었다는 점이죠. 마치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의도적인 시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이 역사로부터 단절되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비참하죠. 정말 끔찍하죠. 저도 그 부분이 특히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 상황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감당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갑자기 고향과 연결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 그 후에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차별을 받으며 농사짓기 가장 어려운 땅을 배정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존한 것만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재건해낸 거예요. 그들은 삶을 다시 일으켰고 성공적인 농장을 세웠어요.
심지어 정부 관리들로부터 농업 성과로 칭찬을 받기까지 했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그 끔찍한 상황을 긍정적인 무언가로 바꾸어냈어요. 그리고 이 재건과 회복의 과정 속에서 타티아나는 또 다른 한국인 이주민인 그녀의 미래 남편을 만나게 돼요. 그 역시 강제 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죠. 밀라가 그들의 결혼식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어요. 공유된 경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마차를 타고 소박한 선물을 나누며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기쁨을 찾고 문화를 지켜가려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이들은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죠. 이야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들은 상황에 휘둘려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게 이제 안정되려는 찰나 제2차 세계대전이 그들의 삶에 또 다른 시련을 던진 거죠. 그렇죠.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도 금지되었고 대신 후방 지원 역할로 밀려났죠.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민족 때문에 계속되는 차별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타티아나의 강인함은 그 모든 속에서도 빛을 발해요. 다른 이들이 조국을 위해 싸우는 동안 타티아나는 탄약 공장에서 전차 포탄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남편은 시베리아에서 벌목 작업 중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돼요. 하나의 시련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분은 과연 잠을 잤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고 그 전쟁은 직접적으로 그녀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부상당했지만 타티아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어요. 그녀는 7명의 자녀, 그중 4명의 의붓자녀와 함께 시어머니까지 돌보며 가족의 중심이 되었죠.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밀라는 어릴 적에 정말로 어머니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믿었대요. 그만큼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타티아나의 이타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자 했던 그녀의 고집이에요. 은근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의 언어가 정말 강력하죠. 그렇죠. 전형적인 엄마의 모습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엄마들은 항상 타고 남은 빵을 먹는다. 뭐? 그런 거죠. 하지만 타티아나는 그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밀라는 어머니가 닭고기에서 덜 맛있는 부위를 더 좋아한다고 믿었어요. 훨씬 후에 어머니가 진짜로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이런 희생이 주는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자신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가족을 돌보며 기쁨을 찾는 방식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타티아나의 이야기를 깊이 탐구하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되짚어보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보여준 그녀의 강인함, 가족을 위한 헌신,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사랑과 가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생각하게 돼요. 정말 잘 표현하셨어요. 이제 타티아나의 말년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그녀의 사랑과 희생이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볼게요. 좋아요. 그건 정말 강력한 상기예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인간의 정신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아주 작은 몸짓으로 표현된다는 것도요. 맞아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것 같고
충분히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한 느낌 있잖아요. 타티아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느꼈을지 정말 궁금해져요. 타티아나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어냈고 이제 가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손주만 19명이에요. 증손주들까지 태어나기 시작했죠. 이제야 드디어 평화와 기쁨의 시간이 찾아올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밀라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언급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말이죠. 하지만 밀라는 이 부분을 묘사하면서 정말 인상 깊은 한 가지를 집중해서 이야기해요. 후회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을까요? 그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죠. 그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녀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몇 안 되는 소지품에 대해 설명해요. 낡은 드레스 몇 벌과 얇은 슬리퍼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들. 하지만 타티안에게는 이것들이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정말 귀하게 여겨졌죠. 그녀가 물질적인 것들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게 정말 잘 드러나죠. 그녀는 항상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먼저 생각했지 재산을 모으는데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사회가 물질적 소유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지 생각해보면 그녀의 삶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겪어온 여성이 가족, 유대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 같은 소박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한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더 큰 서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강한 회복력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타티아나는 고난의 굴레를 끊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자 했죠. 자신은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음에도 자녀들의 교육을 무엇보다 우선시했어요. 밀라는 어머니가 음악 레슨과 책 같은 기본적인 학습 기회를 위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셨다고 설명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요. 그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타티아나의 모든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꿈꾸셨던 교육을 받은 거죠. 이건 교육의 힘, 그리고 자녀의 가능성을 향한 어머니의 변함없는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죠. 행복은 사람과의 유대에서 우리 삶 속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타티아나는 사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에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기회를 주고자 했던 그녀의 결심을 말하는 거죠. 우와. 하지만 타티아나의 이야기는 삶의 또 다른 면도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생기는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이죠. 그렇죠?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칫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데 빠지기 쉬운 시대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타티아나의 이야기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줘요. 그것은 사랑이고 가족이며 인간의 굴하지 않는 정신과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에요.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밀라리가 마이 모더 앤 사크리파이스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머니와 자녀 간의 깊고도 영원한 사랑을 말이죠. 전형적인 이민 부모님들의 이야기 같아요. 그쵸?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주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비록 자신의 편안함을 희생해야 할지라도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정말 보편적인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자 하는 본능적인 열망,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이제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한 타티아나의 희생과 그녀가 보여준 회복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던질 만한 좋은 질문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가 희생의 유산을 어떻게 기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친절과 감사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일상에 치여 때로는 이런 고마움을 잊기 쉽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My Mother and Sacrifice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단순히 고난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이것은 한국 문화의 축제이기도 하고 한인 디아스포라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했지만 그들은 전통 언어 그리고 정체성을 굳게 지켰어요. 타티아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녀가 고향이나 자신이 가졌을 수 있는 다른 삶을 그리워했을까요? 맞아요. 우리의 삶은 단지 힘든 순간들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우리가 나누는 사랑, 맺는 관계들, 그리고 남기는 유산에 대해서도요. 타티아나의 유산은 강인함과 이타심,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유산이기도 하죠. 이제 타티아나의 특별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생각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사람들을 관치더널창원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희생을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기릴 수 있을까요? 강인함, 관대함, 사랑이라는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희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요. 자, 오늘은 밀라리의 애정 어린 글을 통해 전해진 타티아나의 놀라운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가족의 힘, 인간 정신의 강인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새롭게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 탐구하고 질문하고 계속 배워나가길 바랍니다.